외계인의 DNA와 자궁을 빌려 인어의 유전자를 결합해 루루라는 인류를 탄생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옛날 선진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해 인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하죠. 그런 생각을 대중에 알리게 한 것은 인류 최초 문명 수메르 신화를 해석한 고고학자 제카리아 시친이었습니다. 그가 해석한 수메르 신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초고도의 문명. 수메르 문명은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지역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부근의 지역에서 수메르인들이 발달시킨 고대 문명을 말한다.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지역에서 초고도의 문명이 일어났는데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알려져 있다. 수메르인들은 사실 기원전 6000년경에부터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살기 시작했고 융성했던 문명인데 기원전 2000년경 서쪽에서 침입해 들어온 아모리인이 세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수메르 왕조는 멸망하게 된다. 대문명 중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행한 곳이 이 수메르인들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이며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살던 원주민이었고 사실상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선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4000년경에 일어난 문명일 뿐만 아니라 수메르인들이 최초에 살기 시작했던 시기는 6000년경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문명은 바로 수메르 문명. 사실상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수메르 문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문명은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수메르 문명의 주인공인 수메르인들은 기원전 6000년경부터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정착해 살아오면서 이집트 문명이나 황하 문명보다도 더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인 것이다. 수메르 문명의 특징 중 하나는 수메르인들이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들은 분명히 아시아에 속하는 인종임에 틀림없다.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수주의자들 중에는 수메르인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검은 머리의 사람들, 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대만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모든 동남아시아 사람과 아랍 사람들 모두 검은 머리의 사람들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과만 결부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수메르인들은 최초의 문자를 발명했고 최초의 기록을 남겨놓았으며 현대의 달력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 외 수많은 놀라운 문명을 창조했던 초고도 문명을 이룩한 사람들이었다. 수메르인들은 가장 오래된 시기에 운하와 제방 그리고 저수지 등을 만드는 등 선진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메르 지방에서는 선진 농경을 실시해서 풍족한 농산물을 얻어서 태평성대를 이룩했고 그 시대의 풍부한 물자를 수확해내면서 수천 년 동안 커다란 번영을 누렸다. 수메르 문명이 번성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기원전 4000년경부터인데 이 시기에 수메르 지역에는 10개의 도시 국가들이 출현해서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면서 발전해갔다. 수메르 문명의 중심 지역이었던 우르 지역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훨씬 전에 수메르인들은 우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남부 지역에 정착해서 우수한 선진 문물을 개발하고 향유했던 종족이다. 수메르 문명인들이 이룩한 초고도 문명과 유물 유적들 세계 문명은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수메르 지역에서는 세계 최초로 매우 뛰어난 문명이 시작되었다. 수메르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에 그리고 가장 먼저 최초의 문명을 이룩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수메르 문명을 세계의 기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수메르의 도시들에는 번듯한 수로가 있었으며 하수도 시설과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엄청 발달된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었고 도시의 중앙에는 수호신을 모시는 거대한 사원들이 세워져 있었고 도시에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었고 별도로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신관이 따로 존재했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으로는 점토판과 지구라트가 있는데 이러한 유물과 유적들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지구라트는 수메르의 도시 특히 우르 지역에 많이 있는데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과 신전이 존재한다. 수메르인들이 이 지구라트에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숭배식을 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메르 지역에 신관이 존재했었는데 신관은 주민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나라의 운세나 사람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역할도 했기에 신관은 지금의 점성술사였다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였다. 그렇지만 수메르 시대의 신관은 지금의 점성술사보다는 훨씬 더 권력이 큰 권력가였고 수메르 지역의 제사장 중에서 권력이 큰 자는 국왕이 되었는데 수메르의 왕은 신을 모시고 제사를 주관하는 신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 수메르 지역은 천문학이 많이 발달했고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의 비옥한 토지에서 보리와 밀, 대추와 야자 같은 다양한 농산물을 경작해서 매우 풍부한 곡물을 얻어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다. 또한 수메르인들은 금속 가공과 돌세공 기술이 뛰어났고 직물 제조 기술도 매우 뛰어났다. 수메르 문명 시기에 이루어졌던 금세공 기술은 매우 섬세하고 뛰어나서 지금의 기술로도 이 시기의 금세공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수메르인들은 다양한 도기들도 제작했고 갑옷과 무기들을 제작하는 기술이 뛰어났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죽옷을 입고 다닐 때에 수메르인들은 집조물을 사용해서 만든 고급 이복을 입고 있었다. 수메르인들은 교육이 매우 발달했는데 학교에서 대수학과 기하학, 의학을 가르쳤다고 하며 1년을 12개월로 나누는 지금과 비슷한 시간 개념과 달력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수메르인들은 25,000개나 되는 점토판을 만들었는데 이 25,000개나 되는 점토판에는 수메르인의 정치와 경제 역사, 그리고 사회 문화와 종교에 관한 생생한 내용들이 쐐기 문자로 빽빽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수메르 점토판에는 그들이 믿었던 신 아누나키에 관련된 신화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얼마나 뛰어난 문명인가는 그들이 이룩한 문명을 다른 나라의 문명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진다. 수메르 문명의 전성기인 기원전 4000년 전에서 3000년 전경 수메르인들은 이미 청동기를 사용했으며 각종 금속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었으며 그 금속들을 혼합해서 갑옷과 투구, 생활도구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금을 섬세하게 세공해서 금장식구와 도구를 생산해내었다. 이렇게 수메르인들이 금속 세공 기술을 발휘했던 기원전 4000년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며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국가조차 건국하지 못한 석기 시대에 불과했다. 청동기조차도 만들 줄 몰랐던 신석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로 만든 도구와 돌무기를 갖고 원시적인 시족 생활을 했었는데 반해 바로 그 같은 시기에 수메르인들은 10개의 도시국가를 만들었고 다양한 금속 도구와 금속 무기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보급했고 정밀도가 높은 금은 세공 기술과 최초의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는 고도 문명을 이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이른 시기에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개발해서 사용했고 이미 최초의 문자인 쐐기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지금의 시간 단위의 기본인 60진법은 60초가 모여 1분이 되고 60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는 시간 단위의 기본 원리인데 이러한 시간의 기본 원리인 60진법을 수메르인들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원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기원전 4000년경의 시기에 수메르인들은 이미 최초의 문자인 쐐기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 쐐기 문자는 사람의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표음 문자로서 매우 실용성이 높은 과학적인 원리를 가진 문자였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맥주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은 최초로 맥주를 만들어 마신 민족이기도 하다. 또한 수메르인들은 일식과 월식도 계산해냈으며 2만년 주기의 세차운동도 계산해냈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백내장 수술을 실시할 정도로 높은 의학 수준을 지니고 있었고 거대한 크기의 수많은 지구라트와 대신전, 화려한 궁전과 대규모 도시를 개발할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토목공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경의 도시 하나에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할 정도의 도시를 10개 이상 세웠고 이러한 수메르 도시에서는
규범을 세워서 매우 질서 있고 수준 높은 문화 생활을 영위했다. 또한 수메르인들은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점토판에 우리 태양계에 12개의 별들이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 원래 우리 태양계의 행성은 9개이지만 명왕성이 퇴출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8개, 여기에 태양과 달 그리고 니비루 행성까지 포함하면 우리 태양계는 총 12개의 별이 존재하는 게 맞다. 수메르인들은 우리 태양계에 총 12개의 별이 있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들은 우리 태양계의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의 존재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수메르 점토판의 태양계의 12번째 행성으로 명명된 행성이 니비루 행성이다. 니비루 행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태양계로 안으로 수천 년을 주기로 해서 돌고 있는 행성으로 약 3600년의 공전 주기로 태양계로 들어와 지구와 접촉하게 되는 행성인데 이 니비루 행성에 있던 일단의 외계인들이 지구로 찾아와서 인류 창조에 관여했다고 제카리아 시치는 주장하고 있다. 최초의 문자인 쐐기 문자의 발명 25,000개나 되는 점토판의 기록물, 최초의 맥주 개발, 60진법의 최초 개발과 사용, 천문학과 점성술의 발달, 백내장 수술 발달, 지금의 기술로서도 따라갈 수 없는 정밀한 금속세 공기술의 발달, 완벽한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 거대한 신전과 수많은 웅장한 지구라트의 건설 등 수메르인들은 다른 나라들은 전부 원시 생활을 하던 시기인 기원전 4000년경의 시대에 너무나 앞선 초고도의 문명을 이룩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메르 문명은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된 문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메르 왕국의 멸망. 이렇게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었던 수메르인들의 왕국은 아카드인들이 침략을 받으면서 쇠퇴해갔고 아카드인들이 세운 아카드 왕국으로 교체되었으며 아카드 왕국 또한 서쪽의 아모리인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망하면서 아모르인인 세운 바빌론 왕국으로 교체된다. 이후 바빌론 왕국에서는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한다. 이처럼 수메르 지역은 여러 번에 걸쳐서 왕조가 교체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는데 수메르 왕국은 BC 2000년경 서쪽에서 쳐들어온 아모리인들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아모리인들은 수메르인들이 살던 수메르 지역,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다 거대한 바빌론 제국을 건국해서 새로운 제국 시대를 열어나갔다. 수메르 문명은 외계인들이 전수해준 초고도 문명. 아주 오래전에 외계에서 날아온 일단의 외계인들이 수메르인 지역에 착륙했고 그들은 수메르인들에게 선진화된 지식과 고도의 과학기술을 전수해 주었다고 한다.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 제카리아 시치는 수메르의 수많은 점토판들을 25년간 연구하고 판독한 끝에 12개의 점토판을 판독해냈다고 하는데 점토판 판독 결과 시치는 외계인들의 도움으로 수메르의 초고도 문명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니비루 행성에서 날아온 외계인들은 수메르인들에게 초고도 문명을 전수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 대가로 지구에서 금광을 찾아내고 금을 채굴하는 데에 수메르인들을 이용했다고 한다. 수메르 점토판에는 아눈나키라는 신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수메르 점토판에 수메르 신화가 묘사되어 있고 이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즉 수메르인들은 여러 명의 신들을 믿는 다신교 사회였고 수메르의 신들은 총 3600명이나 되었으며 이 중에서 가장 권력이 셌던 신들은 50명의 신들이었는데 혈연으로 엮어진 이들 50명의 신들이 바로 아눈나키이다. 수메르 신화의 주요 내용 45만 년 전에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고 이들을 아눈나키라고 불렀다. 이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아누라고 하는데 그는 하늘에 머무르면서 지상을 통제했다. 최고의 신 아누에게는 두 아들 엔키와 엘릴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아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 아버지 아누의 지시에 의해서 엔키와 엘릴 이 땅을 다스렸다. 먼저 엔키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아눈나키들과 함께 노동을 하면서 지상의 거대한 문명을 이룩해냈는데 그 후 아누의 또 다른 아들 엘릴이 내려와서 지상을 다스렸고 엔키는 바다와 하계의 신이 되었다. 그런데 땅에서 문명 건설에 동원되었던 아눈나키 신들은 과도한 노동에 불만을 품고 대규모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다.
아누나키 노동자들의 반란을 진압한 엔키는 이들의 노동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문명 건설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로서 인간들을 창조했다. 엔키는 호모 에릭투스의 유전자와 자신의 유전자를 혼합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엔키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그때 엔키는 최초로 창조한 인간에게 아다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런데 새롭게 창조된 인간들이 크게 번성해 나가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어난 인간들에 대한 신들의 통제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일부 아누나키 신들은 인간과 교접해서 혼혈인종까지 태어나는 등 신과 인간 사이의 성생활이 매우 문란해지고 풍기가 무너졌다. 그리고 문명 창조와 개발의 핵심 기술들이 인간들에게 유출되어 나갔다. 그러자 엘릴은 과도하게 증가한 인간들의 숫자를 감축할 계획은 세웠다. 그는 처음에는 기근을 일으켜서 인간들의 수를 감축했고 두 번째로 지상의 대홍수를 일으켜서 많은 인간들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이 두 번의 대재앙을 겪은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 조직을 만들지도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고 세상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여기까지가 점토판에 나오는 수메르 신화의 핵심 내용이다. 이 수메르 신화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종교 즉 성경의 내용과 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수메르 신화는 다른 민족들의 신화나 종교 속으로 많이 스며들어갔고 특히 수메르 신화는 유대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수메르 신화 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흙을 재료로 한 인간 창조나 대홍수를 일으켜 문란한 인간들을 파멸시켰다는 내용,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대재앙을 겪고 세상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내용 등은 성경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인데 일부 종교학자들은 이 수메르 신화의 내용이 유대교의 성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신들이 최초로 창조한 인간을 아다무라고 불렀다고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다무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간 아담과 같은 존재라고 보여지는데 성경상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수메르 신화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신기한 일이다. 또한 두 번째 여자인간인 티아맛은 엔키와 닌마의 갈비뼈에서 생명수를 뽑아서 몸에 주입해 탄생시켰다고 하는데 이 티아맛은 성경의 이브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그리고 최초에 창조된 아다모와 티아맛은 수메르의 에딘 동산에서 살아갔다가 나중에 신들의 질투로 그 에딘 동산에서 추방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아다모와 티아맛이 살았던 에딘 동산도 구약 성경의 에덴 동산과 발음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도 인상적이다. 구약 성경이 작성된 시기는 기원전 500년경이고 수메르 점토판이 만들어진 시기는 그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수천 년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 창조 이야기는 수메르 신화가 오랫동안 전수되어 내려오면서 구약 성경 작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최고의 신 아누의 장자 엔키가 최초의 인간을 창조한 방법. 엔키의 꼬리뼈에서 빼낸 유전자와 호모 에릭투스의 난자를 결합해 체외 수정시켜서 그것을 닌마 엔키 부인의 여동생의 자궁 속에 넣고 배양시켜서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구의 최초의 인간은 호모 에릭투스와 신 니비루언의 혼합에 의해서 태어난 하이브리드 인간이다. 즉 최초의 인간의 유전자의 반은 신이고 나머지 반은 호모 에릭투스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진화론에서 호모 에릭투스는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 조상이며 이 호모 에릭투스로부터 원숭이와 인간이 갈려져 나왔다고 한다. 제카리아 시치는 이 수메르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다름 아닌 외계에서 온 외계인 종족이라고 주장한다. 지구 인류보다 문명이 수천 년 이상 앞선 선진 문명을 갖고 있는 외계인 집단이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로 찾아왔고 그들은 원시 상태의 지구에 최초로 문명화된 도시를 건설해 나갔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문명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력에 동원하기 위해서 외계인들이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외계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도 인간이 필요했고 인간을 만들어서 금을 채굴하는 광부로도 이용했다. 제카리아 시친의 주장에 의하면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한 이유는 그들의 주요 자원인 금이 고갈되자 그 외계인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우주 밖의 지구로 찾아왔다고 한다. 이 외계인들은 원시 상태의 지구로 찾아온 후
지구에서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외계인들이 인간을 창조해서 번성시켜서 금을 찾고 채굴하는 데에 그 인간들을 동원했다고 한다. 전도성과 연성이 뛰어난 물질인 금은 미세한 테크놀로지 활용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외계인들은 자신들의 산업적인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한 금을 얻기 위해서 지구를 방문했던 것이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을 당시 지구에는 지능이 낮은 호모 에릭투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한 단계 더 지능이 높은 존재인 호모사피엔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외계인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최초의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를 창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카리아 시친이 주장하는 외계지적 설계론이다. 이렇게 창조된 인류는 당시 외계인 방문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로 선택되어 그들을 위해 일했으며 인류는 자신보다 훨씬 우월적인 존재인 그 외계인들을 신으로 여기고 섬겨왔다는 것이다. 수메르 점토판에도 금은 신의 물건으로 신을 기쁘게 하는 물건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한 외계인들은 자신들의 원하던 금을 채굴한 후 자신들의 행성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제카리아 시친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기원전 550년경에 아눈나키 종족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행성인 니비루 행성으로 돌아갔고 일부 남은 종족들은 지구에서 죽어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제카리아 시친은 이와 같은 수메르인과 신과의 내용이 수메르 점토판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며 자신은 점토판들을 수십 년간 연구 분석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을 판독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신과 인간 창조 그리고 초고도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수많은 비밀 코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메르 점토판인데 현재 판독한 점토판은 고작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아직 판독되지 않은 나머지 수많은 점토판들이 모두 판독된다면 인류의 창조와 기원과 외계인에 관한 새로운 비밀, 우리 문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비밀 등이 드러날 것이며 아마도 인류의 세계사를 다시 써야 될 것 같다. 수메르 신화를 신봉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때 다시 아눈나키가 돌아와서 자신들이 만든 인간들에 대한 지배력을 다시 회복하고 통제권을 복원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과연 니비루 행성이 지구 곁으로 돌아올까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아눈나키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인간들을 다시 지배할 수 있을까요?